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이번 주 들어 각급 학교마다 2학기 개학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교 인원이 변경이 됐고 네. 또 급식업체 식자재 물량도 조정이 되면서 혼란이 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방역 지침이 더 강화됐는데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은 전체 학급 인원의 3분의 1, 그리고 고등학생은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약 주문했던 식자재 물량을 변경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또한 이 충남도 내 모든 해수욕장이 지난 주말 긴급 폐장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서 조기 폐장을 한 건데 네. 원래는 이달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올여름은 정말 바닷가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끝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데요. 네. 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 방역 지침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이번 주 들어 날씨의 화두는 당연히 태풍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의 태풍 경로와 우리 지역 날씨 전해주시죠. 네, 태풍이 오기 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전과 세종의 낮 기온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 정도입니다. 현재 태풍 바비는 서귀포 남쪽 약 530km 부근 해상에서 느리게 서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 오후 3시경에는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서해상으로 이동하겠고 모레 오후 황해도 쪽으로 상륙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과 모레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아침까지 세종과 충남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 33도, 공주 34도, 세종과 대전 34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32도를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2m, 먼바다에서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제는 비대면이 네. 일상화되면서 택배나 배달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편의점에서도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심야로까지 배달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택배나 배달 덕분에 집 밖을 나가지 않아도 물건을 살 수 있어서 너무 편하지만요. 때론 여유롭게 이 전통시장을 거닐면서 그 먹거리 코너에서 먹는 그 떡볶이 같은 주전부리가 네. 너무 그립네요. 그렇죠. 예. 아무튼 요즘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도 많고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학생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주부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이럴 때 가족들이 좋아하는 식단으로 면역력도 높이고 맛도 좋은 음식 직접 만들어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맛집이 따로 있나? 맛있는 우리 집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맛있는 음식으로 건강 챙기는 사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네, 맛있는 음식 하면 또 딱 박창규 떠오르죠. 리포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사실 저도 예. 맛집 탐방하는 게 저희 취미이자 소소한 행복이었는데 요즘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식당에 미리 주문을 했다가 픽업을 하거나 배달 서비스를 종종 이용하곤 하는데 역시 집안에서 답답할 때는 맛있는 음식이 최고지요. 네. 맞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맛있는 음식에 거기에 면역력에 도움까지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 호흡기 면역력에 좋은 식품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름이면 보라색 꽃이 피우는 약초가 있는데요. 이 약초의 뿌리가 호흡기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 또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해서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청양군 꽃매 마을에서 이 약초를 재배하면서 또 농가 소득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칠갑산 아래 꽃매 마을에는 여느 농작물이 부럽지 않은 효자작물이 있습니다. 여름이면 보라색 꽃이 피는 맹문동, 마을 주민들의 주 소득원인데요. 한 30여 농가가 생산 농가가 있고요. 그 생산량은 마을 기업인 영농조합 법인으로 전량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공도 해서 또 여러 가지 제품도 나오고. 한약재나 관상식물로 알려진 맹문동. 그 맹문동을 원료로 침출차와 음료수, 진액 등 다양한 식품으로 가공해 국내는 물론 해외로 수출하는 마을 기업. 청양 꽃매 마을을 찾았습니다. 칠갑산 자락인 정해산 주변으로 아름다운 풍광과 지천이 흐르는 곳, 충남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오늘은 이 마을을 대표하는 효자작물을 만나러 왔습니다. 콩반매는 하나 항내야 배적삼이 흠뻑 쳐. 창규씨 왜 청양만호만 칠갑산 노래야? 지금 식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기본적으로 칠갑산 아래에 있는 청양의 마을에 오면 이 노래는 불러줘야 됩니다. 불러줘야 돼요. 청양에서 유명한 게 뭐가 있어? 일단 고추, 구기자, 여기 충남의 알프스. 아, 오늘 찾아온 것은 그거보다 더 유명한 게 있지, 청양에서. 고추, 구기자 말고 다른 게 있다고요? 그럼. 이 마을에? 그럼. 아, 그래요? 뭐지? 꽃산이라는 뜻을 지닌 청양 꽃매 마을. 과연 이 마을의 명물이 뭘까 찾아 나섰습니다.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자, 먼저 여쭤볼게요. 이 마을이 제가 꽃매 마을로 알고 있거든요. 야, 이름이 상당히 예쁘네요. 저기가 산소를 뭐 그 이장어시라고 팠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묘 안에가 꽃으로 아주 이렇게 저기 돼 갖고 그래서 화산의 꽃매 마을이라고 꽃매 그대로 글자 그대로 꽃매 마을. 이 마을에서 유명한 게 있다면서요? 저 올라가시면은 요렇게 저그 체험 마을 그 뒤로다가 그렇게 다 있어요. 고근방으로. 뭐가 있어요? 보라색 꽃. 보랏빛 물결의 향연. 여름에 피는 보라색 꽃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 곳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보라색 꽃이라. 보라색. 감나무야. 어딜 가면 보라색 꽃을 만날 수 있나요? 좀 알려주세요. 어디? 어느 쪽? 이쪽? 야, 진짜 사람들이 일하고 계신데요? 저긴가요? 넓은 밭에 가득한 보랏빛 향기. 맹문동의 최대 산지로 알려진 꽃매 마을. 마을 주민들이 아이 다루듯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이 무더운 날씨에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맹문동 제초 작업하고 있어요. 아, 지금 아래 동네 어르신께서 위로 올라가면 보라색 꽃이 이 마을의 보물이다, 유명한 걸 만날 수 있다 했는데 그게 맹문동이었군요. 예, 맹문동 꽃입니다. 뿌리가 보리와 비슷하고 겨울에도 잎이 시들지 않는다는 맹문동. 매년 4월경에 수확하는데요. 겨우내 뿌리 열매를 맺어 뿌리의 영양분이 지상부로 올라가기 전인 4월이 맹문동의 수확 적기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수확이 다 끝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요? 야, 지금 이제 자라는 한참 자라는 중이거든요. 그럼 잘 키웠다가 예, 내년에 4월에 또 수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겨울을 지낸다고 해서 네. 인동초라는 고서에는 인동초라고도 돼 있습니다. 아, 1년이 걸려요? 예, 1년이 걸립니다. 겨울을 지나야만이 밑에 괴견 덩어리가 커져서 그 이듬해 수확을 할 수 있거든요. 꽃매 마을에는 이 마을의 보물인 맹문동을 가공해 판매하는 마을 기업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찍이 맹문동의 가치를 파악하고 15년 전부터 판로 개척을 위해 발품을 팔아온 맹문동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춘복 씨입니다. 이 마을에서 생산한 맹문동은 전부 다 여기로 보인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아, 그게 이제 요건가요? 예, 그럼 이거는 좀 말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농산물 건조기다가 네. 말려서 오. 이물질 제거해서 네. 저희한테 갖고 온 거죠. 마을 기업한테. 그 맹문동으로는 뭘 만드시는 거예요? 맹문동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죠. 맹문동 음료도 있고, 맹문동 진액도 있고, 맹문동 티백차도 있고.
맹문동은 흔히 한약재로만 알고 있는데요. 농가에서 생산된 22톤을 전량 수미한 뒤 커피처럼 로스팅하고 분쇄해서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시설 투자적인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겠네요. 많았죠. 이 마을 기업이 소상공인이잖아요. 소상공인 큰 여력도 없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해가지고 시설 투자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돼야 소비자한테 마음 놓고 가지는 거지 일일이 손으로 다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설 투자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꽃매마을은 지역 특산물인 맹문동을 이용해 다양한 제품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 주민 화합을 이뤄냄으로써 지난 2016년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열대인 토론 중이신데 무슨 얘기 주고받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최고 그 약초가 궤건이라고 하거든요. 그 들 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 관리가 최고 중요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사질토나 이제 여기 지대가 산이 높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그 물 관리 중점적으로 하자는 그 자리를 우선 1차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팔로만 결정만 딱 해주고 저희 농가에서는 그 농사 관리나 이런 거를 지금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지금 친환경적으로 먹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직보 사업이나 지금 뭐 그 제초제를 거의 안 써요.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성 들여 길러낸 맹문동, 이제 차 맛을 한번 봐야겠죠. 로스팅한 맹문동을 직접 빻아서 수제 티백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구수한 맹문동 냄새에 체험객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차가 잘 우러나도록 곱게 빻은 다음 티백에 넣어서 묶어주면 티백 완성!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맹문동 티백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시나 봐요? 네, 이렇게 저희 마을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하다가 이 맹문동 차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만들게 됐습니다. 체험객들의 반응은 어때요? 네, 체험객들의 반응은 그 맹문동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많으세요. 근데 이 맹문동의 구수한 맛과 향에 깜짝 놀래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현재 30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맹문동. 마을 기업에서는 맹문동의 최저 단가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소득 안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맹문동이 폐질환에 효과가 있고 면역력과 원기를 북돋아주는 약재로 알려지면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대비 국내외 주문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로 만족하지를 않고 우리 맹문동 농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수출을 5개국 나라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큰 시장, 중국하고 베트남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머지않아서 수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악 사람들이 많이들 심어가지고 농가 소득에 대해서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춥고 긴 겨울을 이겨내고 건강한 뿌리가 맺히는 맹문동처럼 우리 마을에 더욱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꽃매마을 파이팅! 아름답고 청정한 청양 꽃매마을. 여름이면 보랏빛 향기 가득한 생동감 넘치는 마을이 됐습니다. 정성 들여 키운 맹문동은 마을을 대표하는 효자작물이자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돼 국민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전국 최대 맹문동 생산량을 자랑하는 청양 맹문동. 차나 음료수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맹문동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네, 이 맹문동의 재발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아파트 화단이나 수목원에서 저 보라색 꽃을 많이 봤었는데 네. 그때는 이름을 정확히 몰랐었거든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맹문동이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차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즐겨 마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전국에서 주로 맹문동을 재배하는 지역이 청양과 부여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맹문동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또 마을의 소득을 높여주는 효자 장목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이 청양 꽃매 마을도 재배 면적을 더욱더 이제 늘릴 예정이라고 해요. 네. 저는 이 한약재 재료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차, 음료, 진액으로도 이렇게 가공되니까 먹기도 굉장히 간편해졌겠어요. 네, 청양 꽃매 마을에 가면 맹문동 재배 단지와 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저도 로스팅한 맹문동을 직접 빻아서 또 수제 티백을 만들어봤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더욱더 믿고 먹을 수 있고 안심이 됐고요. 그리고 차 맛도 구수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더욱더 든든했습니다. 혹시 호흡기 건강에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이 맹문동을 한번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뭐 차로 끓여서 물처럼 수시로 마시면 되니까 네. 방법도 아주 간단하네요. 자, 가족 여러분도 맹문동 차 즐겨 드시면서 건강 더욱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실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앞서 맹문동 홍보대사에서 이제 퀴즈 홍보대사로 네.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박정희 리포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오늘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전설 속의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는 날로 음력 7월 7일에 행해지는 세시 풍속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처석, 2번 칠석, 3번 백중. 네, 뭐 쉽죠. 그러니까요. 음력 7월 7일. 네. 예, 그러면 7월 땡땡이죠. 예. 네. 자, 쉽게 첫 번째 뭐. 문제 몸풀기 문제 네. 아니었나 싶습니다. 힌트 드릴 것도 별로 없어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세시 풍속 음력 7월 7일에 행해지는 세시 풍속인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죠.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2번 칠석이 정답이었습니다. 칠석은 음력 7월 초 1일 밤으로 은하의 서쪽에 있는 직녀와 동쪽에 있는 견우가 오작교에서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이 바로 음력 7월 7일 칠석입니다. 네. 우리 조상들은 이 칠석에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고 해서 네. 칠석비라고 했거든요. 오. 그래서 칠석비를 굉장히 반겼다고 합니다. 오늘 뭐 소나기 소식도 곳곳에 있는데 비는 달갑지만 네. 태풍은 달갑지가 않습니다. 예, 이 태풍 조용히 좀 물러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퀴즈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앞서 화면에서 소개해드린 약초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산기슭이나 숲속 그늘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로 뿌리는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하며 한겨울에도 잎이 시들지 않아 겨우살이 풀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맹문동, 2번 구절초, 3번 둥굴레. 이경림 씨는 네. 평소에 그 달리기 네. 잘해요? 달리기요? 완전 못합니다. 완전 못해요. 예, 그래 보여서 질문 드렸어요. 네. 자, 이경림 씨처럼 이렇게 달리기 하면 네. 숨이 금방 가쁘다, 숨차다 하는 분들 네. 계시잖아요. 네. 이 호흡기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 아니면 좀 폐활량이 부족한 분들 네. 맥을 못 출 때 맥을 못 출 때. 이거 한번 드셔보면 달리기 잘합니다. 예. 자, 맥을 못 네. 출 때 이 음료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 호흡기 질환, 또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이 약초는 무엇일까요? 동 이름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맹문동이 정답이었습니다. 맹문동은 뿌리가 보리와 비슷하고 잎이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랏빛 꽃과
겨울에도 잎이 푸른빛을 띠면서 관상용으로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찬규 리포터가 이 맹문동의 매력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보랏빛 꽃도 참 아름답지만 뿌리는 소염, 강장, 진해, 거담 등 한방에서 약재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맹문도차 많이 드세요. 많이 먹어야겠네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요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선택해 주십시오. 네, 바로 어제 저희가 오프닝에서 언급한 내용이고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굳이 틀린 내용을 헷갈리게 문제로 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숫자기 때문에 네. 이대로 잘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조하는 네, 의미에서 그럼요. 문제를 일부러 저희가 꼬지는 않았을 꼬지 않고 거다. 그대로 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출제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봐라. 네. 오늘의 힌트였습니다. OX 문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정답 O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클럽, 노래 연습장,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서 위험도가 높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은 물론이고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네. 아무튼 이 코로나19 이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네 번째 문제 바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적포도주에 과일이나 과즙, 소다수를 섞어 차게 마시는 스페인의 전통 음료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모히토, 2번 뱅쇼, 3번 상그리아. 뭐 저처럼 술 못 드시는 분들도 이 향긋하고 달콤한 맛을 많이 사랑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음료의 이름도 뭔가 싱그러운 이름이잖아요. 싱그러운. 노래도 생각나네요. 오 샹들리제. 아 샹들리제나요? 샹젤리제. 네. 노래를 잘 모르고 어쨌거나, 이런 노래 어쨌거나. 생각이 나네요. 네. 힌트를 드리고자. 아, 그렇습니다. 네, 뭐 노래 힌트까지 드렸어요.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 스페인의 전통 음료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시죠. 3번 상그리아가 정답이었습니다. 상그리아는 스페인 가정에서 여름에 즐겨 마시는 전통 음료로 포도주에 소다수와 레몬 등의 과일이나 과즙, 소다수와 얼음을 섞어 차갑게 먹는 칵테일의 일종입니다. 네, 이 상그리아는 최소 냉장고에 2시간 이상 그리고 하룻밤 정도 두고 드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뭐 닭고기나 해물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고 하고요. 네. 또 향긋한 맛을 오래 즐기시려면 좀 더 오래 두시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경림 씨는 앞으로 이 상그리아 한잔 하면서 오 상그리아 이렇게 노래 그렇게 부르지 않을까. 불러야겠네요. 예.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마지막 5번째 문제 나갑니다. 문제 주시죠. 3, 2, 1. 더운 여름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이 지속될 경우 가벼운 감기, 몸살, 권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냉방병, 2번 중이염, 3번 저체온증. 네. 첫 번째 문제는 몸풀기,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문제는 보너스 문제 보너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예. 냉방이 지속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쉽게 답을 그렇습니다. 부르실 것 같습니다. 네, 냉방이 지속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질환,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시면 퀴즈 마지막 문제, 냉방병, 중이염, 저체온증. 여러분들 쉽게 정답을 맞췄을 거라 생각하면서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냉방병이 정답이었습니다. 냉방병은 여름철 냉방과 관련돼 일어나는 병으로
냉방된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심해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게 되는 가변 감기 증세와 비슷한 질환입니다. 네,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를 5도 이상 나지 않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의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그 박창규 리포터가 맹문동 전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청양의 네. 홍보 대사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 네. 이제 청양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청양하면 예전에는 뭐 고추, 구기자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맹문동도 있고요. 네. 뭐 다양한 또 농작물들 대표하는 것들 많이 있죠. 예, 청양에서 곧 홍보대사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와, 이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맛집이 따로 있나? 맛있는 우리 집인데요. 우리 집에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예. 자 그리고 앞서 이경림 씨가 올여름 네. 바다를 한 번도 아우, 못 가봐서 네. 아쉽다라고 했잖아요. 역시 여름 하면은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북 울진에는 이 바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이 국립해양과학관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조형물들이 있어서 볼거리가 더욱 풍성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새로 생긴 만큼 새롭고 기발한 바다와 다양한 해양생물 전시물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울진 국립해양과학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동해에서 출발하는 세계 바다 탐험이 시작됐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다.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바닷속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초 해양과학 교육시설 국립해양과학관에서 미지의 세계 바다로 떠나볼까요? 이 바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체험 교육 공간 국립해양과학관이 울진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화입니다. 오늘은 미지의 세계 바다를 여행할 수 있는 곳에 와 있는데요. 해양과학관이라는 이름답게 입구부터 다양하고 신기한 심해 어종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어요. 여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하고 티켓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입구에서 관람객들을 반기는 이 조각품은 한국형 귀신고래. 과거 우리 동해 바다를 누비며 자주 만날 수 있었던 고래였지만 지금은 자취를 감췄죠. 전시장 입구에서도 대형 고래 설치물이 반기는데요. 공의 이동을 통해 바다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진짜 예쁘다. 여기 보면요. 나는 해저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소라고 생각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저도 오늘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너무 멋지고 너무 예뻐요. 심해 바닷속을 걷는 듯한 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정말 깊은 바다로 떠나는 기분이 드는데요. 오션홀을 통과하면 이렇게 다양한 전시 공간들을 차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시구역에 도착했는데요. 아무래도 해양과학이다 보니까 저 혼자 대충 이렇게 둘러보면 모르겠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알고 볼수록 더욱 재미있는 게 전시 관람이잖아요. 그렇죠? 도와주세요, 선생님.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양과학관 전시관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이곳은 국내 최초로 개설된 국립해양과학관입니다. 이곳은 해양수산부 산하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곳에서는 우리의 바다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전시구역이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던데 꼭 봐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중 하나는 바로 키네틱 아트인데요. 키네틱 아트는 해류를 표현한 조형물입니다. 이 키네틱 아트 외에도 전 세계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인 마리아나 해구를 들어간 딥시 챌린저호도 실물 모형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신기한 탐사 장비까지 보고 나면 지금 우리의 바다는 어떤 모습인지 만날 수 있는 전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바다를 오염시키는 심각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겠죠.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로 아주 작은 플라스틱 입자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이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서 먹게 되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우리가 다시 먹게 되는 거죠. 그 양이 한 달에 우리가 칫솔 하나를 그대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먹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치약이나 또는 스크럽제 안에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걸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라도 제가 이 클렌징 폼도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걸로 바꾸고 네, 또는 자연 분해가 되는 자연 분해가 되는 걸로 네. 네, 꼭 바꾸겠습니다. 실천. 저부터 실천 화이팅! 파이팅! 이어서 찾아간 전시는 실시간 관측되는 바다관인데요. 해양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관측되는 해양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랜 장마로 폭우가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되게 큰데 이것도 바다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혹시 기상이변 종류 중 하나인 엘니뇨와 라니냐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본 기억이. 네. 그 라니냐라는 현상은 바로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인데요. 이 현상 때문에 구름이 많이 만들어져서 지금 폭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만큼 기상이변은 더 빠른 속도로 더 예측 불가한 방향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요. 국립해양과학관의 전시 체험을 통해 바다오염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해 조금이나마 쉽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흥미진진한 전시를 만나볼까요?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조형물들이 가득한 이곳은 어딜까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심해입니다. 심해요? 네, 심해입니다. 뒤에 보이는 이거는 바로 열수 분출공인데요. 바다의 화산이라고 이 밑에 마그마가 존재해서인데요. 이 마그마로 인해서 다양한 미생물들이 여기서 생겨나게 되고 이 미생물들을 먹고 자라나는 다양한 심해 생물들을 볼 수 있는 전시물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다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네요. 네, 맞아요. 심해 생물들은 빛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 먹이도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과는 달리 진화를 해왔습니다. 바다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국립해양과학관. 전시를 보면 볼수록 바다와 사랑에 빠지는 기분인데요. 영상관에서는 바다 탐사를 떠날 수도 있고요. 해저도시에서 모험을 시작할 수도 있으니 기대하세요. 국립해양과학관에 왔는데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심해에 사는 물고기를 본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아구같이 생긴 못생긴 물고기가 웃기게 생겨서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학교 다닐 때 좀 어렵게 배웠던 기후 문제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재미있게 영상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이해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립해양과학관의 하이라이트 393m의 해상 스카이워크와 해중 전망대를 찾았는데요. 이곳에선 또 어떤 바다를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는 아쿠아리움이 아니고요. 바로 국립해양과학관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해중 전망대의 수심 6m 아래에 있는 진짜 동해바다를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완전 신기하죠? 수심 6m 바닷속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 비가 오고 흐린 날씨에도 다양한 물고기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어떤 바다 친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니 더 설레고 기대되는 곳입니다. 바닷속 풍경을 봤으니 이제 먼 바다를 살펴볼까요? 2층 해상 전망대에서는 독도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네요. 바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고 나오니까요. 바다에 대한 좀 특별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하면요. 뭐니 해도 바다잖아요. 바다에 대한 애정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 곳. 바로 울진 국립해양과학관입니다. 당분간은 무료 입장이 된다고 하니까요. 빨리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바다에 대한 모든 것을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전시, 체험, 영상으로 배우는 바다의 모든 것이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울진 바다와 함께 국립해양과학관에서 알찬 여름 보내세요.
네, 올여름 바다 구경을 하지 못해서 서운하다 하는 분들 계시다면은 이 코로나19가 다시 좀 잠잠해지면 네. 아이들과 함께 이 국립해양과학관을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다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참 유익할 것 같죠? 그러니까요. 책으로만 보던 내용을 이런 전시물과 영상으로 보니까 머리에 쏙쏙 남을 것 같고요. 수심 6m 아래에 있는 그 해중 전망대는 잠수함을 타지 않아도 바닷속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울진에 가면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꼭 한번 가보세요. 네. 예. 자, 여름은 이렇게 바다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과일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네. 요즘 웬만한 과일 우리가 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특히 예전에는 열대 지방에서만 재배했던 그런 과일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0가지 향이 난다는 이 과일 아실 것 같은데요. 뭐 패션 프루트라고도 하고요. 새콤달콤한 다양한 맛과 향을 가진 과일입니다. 백향과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아니 여러분, 과일에서 한 가지, 10가지, 아니 무려 100가지의 맛과 향을 내는 그런 신묘한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새콤달콤하고 웰빙 건강 과일로 입소문이 난 바로 백향과가 그 주인공인데요. 지금 제주에서 주렁주렁 열매가 가득 열렸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올라가는 기온으로 인해 열대 과일의 재배지가 북상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자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열대 과일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100가지 향이 나는 과일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백향과는 비타민C가 석류보다 많고 노화 방지 효능이 있어 여신의 과일이라고 불리는데요. 까만 알갱이에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백향과의 새콤달콤한 맛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주시 서늘리의 한 과수 농가. 열대과일 백향과 수확이 한창입니다. 아니 무슨 과일에서 100가지 향이 난다고? 참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과일에서 100가지의 향과 맛이 난다는 게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네, 사실입니다. 혹시 뭐 손에 들고 있는 그 과일이 맞습니까? 네네. 요게 어떤 과일이에요 사장님? 이게 백향과라는 과일이고요. 패션 플루트라고도 하는데 100가지 향과 맛이 난다고 그래서 백향과라 그러고요. 그런데 이거 되게 생소한 과일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과를 깎아 먹듯이 먹는 과일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위 부분을 잘라갖고요. 수저로 퍼서 드시면 돼요. 풀면 안에 과육이 나오나 봐요. 네네, 과육이. 그렇구나. 신선한 과육이 가득한 백향과는 동남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열대 과일인데요. 패션 프루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즙이랑 씨도 있고 안에 무슨 성게알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유 깊숙하게 다 있네 보니까. 근데 벌써부터 향이 싹 올라오는데. 네, 올라오죠. 자, 와, 씨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피로 회복에 짱입니다. 진짜. 야, 이건 무슨 포도 맛도 나고 자몽 맛도 나고 망고 맛도 나고 또 자두 맛도 나고 자두 맛도 나고, 사과 맛도 나고 레몬 맛도 나고 그 신 과일 맛은 다 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게 근데 처음에 먹을 때 엄청 신 것 같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먹다 보면 이게 자꾸 이 맛이 당겨져요. 이게 거부감이 있는 신맛보다 자꾸 당깁니다. 백향과는 시계초과의 열대 덩굴 과일로 브라질 남부가 원산지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몇 년 새 제주도뿐 아니라 충청도와 경기도로까지 재배가 확대됐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이 열대 과일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제 보통 요게 이제 언제 심고 언제 수확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단연생인데 주로 이제 봄에 2월 말에서 3월 초에 삽목을 해두면은 이게 뿌리가 내리면은 자라는 속도가 꼭 대나무 죽순 올라오듯이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하루에 한 30cm 정도 자라가지고 한 4월, 5월 되면은 꽃이 피고. 그 와중에 이게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자주 떨어지나 봐요. 네. 딸 때 어떻게 따시는 거예요, 그러면? 딸 때 익은 거 이렇게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손으로 한번 살짝 가볍게 올려치면 익으면 얘가 저절로 떨어져요. 아직 안 떨어진 거 보니까 안 익은 거예요. 예.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이 참 탐스럽죠? 둥글면서 타원형인 백향과는 알맞게 익으면 검붉은 빛을 띠게 되는데요. 특이하게도 다 익으면 스스로 떨어지는 과일이어서 수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왜 이렇게 떨어진 것들만 주우시는 거예요, 계속? 얘가 과일이 익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안 익은 거는 절대 안 떨어져요. 이렇게 만져도요. 아니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 이렇게 나죠. 상처도 날 것이고 네, 물러질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때요? 이거는 안에 내용물 먹는 거니까 상처는 상관은 없는데요. 네. 판매할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아무래도 상처가 나게 되면 약간 조금 예, 완전 상품 모양새가 가격을 못 받죠. 네. 이렇게 아까 다니면서 보면 빨갛게 익은 거는 이렇게 하면 떨어지잖아요. 그건 네, 완전 네. 익었다는 거니까 그런 거는 상품으로 내보는 거, 요거는 약간 비품이나 제가 이제 백향과 청도 만들고 다른 요리로. 백향과는 과즙의 농도가 짙어 한 번 먹으면 그 맛을 잊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 그냥 상큼하고 시큼하다는 표현 이상으로 맛있게 쉬어요. 근데 보니까 자꾸 이 손이 가는데 자, 이 이외에도 보니까 이 여름에 좀 즐길 수 있는 좀 요리가 많은 것 같아요. 요건 어떤 거죠? 푸딩이에요. 요거는 이제 백향과 푸딩. 백향과 푸딩. 네. 백향과 특유의 그 노란색 성분 때문에 푸딩 색깔이 되게 이쁩니다. 그냥 자연 색깔이에요. 하나도 뭐 첨가한 거 없이. 첨가한 거 없이. 그럼 이제 집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요걸로 간식 대용 주면 참 좋겠고요. 네, 어르신들도 좋고요. 네. 샌드위치. 백향과 샌드위치. 생크림하고 이게 또 궁합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네. 아니 이 토스트 빵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생크림이랑 같이 이렇게 씹는 맛이 있어서 더욱더 이 토스트의 맛을 좀 잡아줄 것 같은데. 예, 저희는 이거 자주 해 먹어요. 이 새콤달콤, 그다음에 부드러움, 부드러움, 부드러움. 부드러움, 그리고 역시 또 이 안에 있는 씨앗이 피는 맛. 이거 되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어른들도 좋아하시고. 따로 특별한 손질이 필요 없는 과일이라서 네, 그냥 슥슥슥 썰어서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너무 쉽죠. 네. 하고 정말 나면, 간편합니다. 하고 나면 이런 씨가 많이 남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씨가 요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 씨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씨 갖고 이렇게 저는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포도랑 수박 씨에 비해서 이 백향과의 씨앗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씨앗이지만은 그러니까 턱 하고 터지니까 이게 거슬리지 않는 씨앗인지 맛이죠. 예, 예. 사탕인지. 견과류 같은. 네, 맞습니다. 세상에. 백향과는 당도가 높고 향긋해서 생으로 먹어도 좋고 다양한 음식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과즙을 씨와 함께 갈아서 샐러드 소스로 만들거나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타게 먹는 것도 좋지만 겨울에 따뜻하게 이제 그 차로 우려해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이게 비타민 C가 많으니까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따끈하게 드시면 피로가 정말 많이 풀립니다. 네, 뭐 하나만 버릴 것도 없고. 예,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껍질부터 안에까지 싹 다 쓸 수 있습니다. 탱글탱글한 알맹이가 씹히는 맛이 일품인 검보랏빛 열대과일 백향과.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 피로회복과 변비, 피부 노화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풍부한 과즙과 씹을수록 다른 맛이 계속 나는 신비한 과일 백향과는 씨가 오독오독 부담 없이 씹히는 맛이 일품입니다. 또 한 번 먹으면 자꾸자꾸 손이 가는 새콤달콤함에 중독이 되고 만다는데요. 우리들의 입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겨주는 우리 땅에서 자란 탐스러운 열대과일 백향과 먹고 건강한 여름 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 카페에서 패션 프루트 주스 많이 마셨었는데 네. 실물 과일을 본 거는 저는 처음이에요. 네. 예, 이게 동글동글 예쁘게 생겼는데 또 이게 알맞게 익으면 스스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네. 일손이 부족한 이 농촌에서 참 고마운 과일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과즙의 농도가 짙어서 한 번 맛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예. 새콤달콤한 그 맛도 너무 좋은데 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죠. 뭐 샐러드며 푸딩이며 샌드위치까지 다양하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백향과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태풍이 오기 전 찜통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전과 세종의 낮 기온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 정도입니다. 현재 태풍 바비는 서귀포 남쪽 510km 해상에 위치했습니다. 앞으로 내일 오후 3시경에는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서해상으로 이동하겠고 모레 오후 황해도 부근에 상륙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과 모레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 23도, 아산 23도, 공주 34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32도를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2m, 먼바다에서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맛집이 따로 있나? 맛있는 우리 집이었는데요.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392번님, 저희 집 3남매는 식판에 밥을 먹습니다. 네. 얼마만큼 먹는지 음식의 양도 가늠하기 쉬워요. 별것 없는 집밥이지만 한 판씩 뚝딱 하는 3남매를 보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고슴도치맘입니다. 더 정갈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네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식판에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네. 더 맛있게 먹더라고요. 더 재밌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예. 7658번님, 저희 집은 분식 맛집이에요. 예전에는 저희 두 아들에게 솜씨 자랑을 했는데 지금은 조카들이 자주 찾는 맛집이 되었답니다. 최근에는 치즈 떡볶이와 치즈 돈가스가 인기였어요. 요즘에 뭐 떡볶이, 돈가스 네. 그냥 배달시켜서 먹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면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정성도 더 가득하고요. 그럼요. 네. 예. 7471번님, 제가 직접 만들어 맛있게 먹으면 맛집이죠. 그럼요. 냉동실에 남은 도토리 가루로 요즘 묵밥을 자주 해서 먹는데 정말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가족들이 모두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직접 묵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와. 요즘에 마트 가면 이렇게 네. 묵도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니까요. 도토리 묵. 저는 그냥 사서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정성이 정말 듬뿍 담긴 네. 묵밥 먹어보고 야. 싶네요. 예. 0587번님, 이맘때가 제철인 가지나물과 냇가에서 잡아온 민물고기 튀김, 그리고 과일과 삶은 달걀이면 집밥의 완성입니다. 왠지 건강식처럼 보이는데 네. 정말 이렇게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밥에다 그냥 가지나물만 이렇게 넣고 쓱쓱 비벼서 먹으면 네. 밥 한 공기가 뚝딱이죠. 예, 없어져요. 그냥. 예. 9441번님, 동네 친구가 친정에서 보내준 채소를 나눠줘서 맛있는 한상 차렸습니다. 건강한 집밥이죠. 사랑한다 친구야. 네. 친구가 보내준 거라서 얼마나 더 고맙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서 맛있게 드셨네요. 네. 예. 1541번님, 사서 먹는 족발보다 엄마가 해준 족발이 더 맛있다는 아이들을 위해 더운 날에도 푹푹 삶아요. 맛있다고 좋아해주는 아이들을 보면 안 해줄 수가 없네요. 야. 족발까지 집에서 만들어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이 더위에 그냥 땀 흘리시면서 네. 아이들을 위해서 족발까지. 야. 예. 8637번님, 코로나로 외출 자제하고 집밥을 많이 먹게 되는 요즘이에요. 매콤한 오징어 볶음과 궁합 좋은 깻잎을 채 썰어 같이 먹으면 별미입니다. 네. 담백한 채소전도 함께 먹으면 먹는 즐거움이 몇 배가 돼요. 예, 맞습니다. 아유, 배고파지네요.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네. 요즘에 제가 뭐 요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식을 직접 해서 네. 먹는 취미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음식해서 제가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이게 제가 맛있게 음식을 차려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은 네. 또 하고 싶더라고요. 아유, 맛집인가요? 맛집까지는 아니고 그냥 먹을 만한 정도. 네. 아무튼 우리 가족 여러분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족들을 위해서 식단을 차리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네.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예. 맛있는 사진 많이 만나봤고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만 있기에 답답하다면 가까운 곳으로 동네 한 바퀴 다녀오면 어떨까요? 멀리 가지 않아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과 황토길을 내일 아침 똑주부 큐에서 찾아갑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네. 특히 대전, 세종, 충남의 각 기관에서도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네. 더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 상황을 누구나 전파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 더 강화해서 잘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일과 모레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다고 하는데 네. 이 코로나19와 태풍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약속은 잡지 않고 집에 머물면서 네. 기상특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